미나상 콘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초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일본 연예인들이 겪었던 공포실화 2탄을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약간 겨울이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께서 심령 귀신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다고 글을 남겨주셔서 또 2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도쿄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다메이케 나오라는 방송에서 역시나 오늘의 이 첫 번째 주인공인 시마다, 공포 이야기의 레전드 이 시마다 상의 이야기를 옮겨온 것입니다. 자, 일본에는 그라비아 아이돌이라고 하는 연예인군이 있습니다. 섹시함과 약간 관능미를 내세우는 그런 모델분들이신데요. 자, 우리나라에도 맥심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싱걸이라든지 약간 조금 이렇게 섹시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일본에서 그라비아 모델은 약간 좀 그라비아 아이돌? 그래서 그라비아 모델로 데뷔했다가 되게 배우가 되는, 대성한 배우가 되는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일본의 한 연예인 장르죠. 그래서 방송도 하고 버라이어티 쇼도 나가고 모델도 하고 연기도 하는 굉장하게 다양한 아이돌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라비아라는 그 모델이. 그래서 그라비아 아이돌이라고 불러. 일본은 그라비아 모델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해주신 말은 뭐냐면 이 그라비아 모델이 겪었던, 이 그라비아 아이돌이 겪었었던 한 공포 이야기입니다. 실화예요. 자, 팬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로는 그라비아 아이돌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그라비아 아이돌 분들 사인 이벤트나 악수 이벤트 같은 데에서 팬들에게 선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자라던가 인형이라던가 선물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의외로 많이 받는 게 바로 DVD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그런데 이 DVD 내용을 보면 대부분 야한 내용의 그런 DVD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거 줘놓고 막 그 그라비아 아이돌이 당황하거나 뭐야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니면 그걸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런 좀 주는 약간 좀 이상한 팬들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한 그라비아 아이돌이 그걸 받고는 밤에 이제 친구들이랑 술 약속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말한 거야. 또 이런 거 받았어. 짜증나.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보나마도 이상한 거겠지. 그냥 보지 마. 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이 그라비아 아이돌이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볼래? 그래서 같이 그 DVD 내용을 본 거야.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있었으니까 야한 게 나오면 야한 게 나오는 대로 재밌겠지 싶어갖고 틀었대. 근데 그 DVD 속에서는 어떤 한 남자가 집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대. 그런데 친구들이 그거 보면서 좀 괴상하잖아. 남자가 갑자기 집에서 혼자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뭐야 이상해, 짜증나, 저 사람 뭐야, 변태야 뭐야, 딱 그러고 있었는데 DVD를 받은 여자가 이러고 놀라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말, 그 DVD를 받은 아이돌이 하는 말, 저기 우리 집이야.
그래가지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아. 이게 그 일본 그라비아 아이돌이 실제 겪었던 일인데, 그 남자가 막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추고 있었던 그 집이 바로 이 그라비아 아이돌 본인 집에서 찍은 영상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그 그라비아 아이돌에게 선물을 해준 거지. 이거 받아요. 과연 그날 이 그라비아 아이돌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이 DVD를 봤다면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그 시간에 과연 그 남자가 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말하면서 너무 소름 끼쳐, 솔직히 나도.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꽤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마츠유키라는 분의 얼굴이 나온 영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조토스루 하나시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었던 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연예인 마츠유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옮겨온 것입니다.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 고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래요. A라는 사람하고 그 친구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B라는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 밤이랄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A라서 그 경찰들이 이제 사전 청취라든지 이제 그 조사할 때 A를 부른 거야. 그러면서 A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 그 B라는 분 어떤 상태였나요? 언제까지 같이 있었죠? 몇 시까지 같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본 거야.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자살 사건 치고는 알리바이, 뭐 헤어진 뒤에 뭐가 있었냐. 아니 이게 자살 사건인데 너무 자기한테 너무 막 이것저것 너무 추궁하듯이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A가 너무 이상해서 자살 사건이라면서요. 뭐 자꾸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예요? 라고 경찰한테 물어봤대. 그러니까 경찰이 사실은 이게 자살 사건이긴 한데 뭔가 이상한 점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남자가 이 B라는 사람이 뛰어내린 데가 투신 자살을 했는데 뛰어내린 데가 3층 건물이었대. 그래서 이제 비상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린 것 같더라. 이렇게 경찰이 말이 그런 거야. 그런데 그 비상계단에 있잖아. 핏자국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이거를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때린 다음에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를 질질질 끌고 올라가서 옥상에서 이렇게 떨어뜨린 게 아닌가.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런 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런데 혹시나 외상으로 인한 누군가가 가격을 해가지고 아니면 누군가가 폭행을 해가지고 죽은 건가 해서 그 친구 B라는 사람의 부검을 실시한 거야. 시신을. 그런데 부검 결과 자살로 판명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비상계단에 핏자국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자살한 B라는 사람이 한번 뛰어내린 거야. 그런데 안 죽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피를 뚝뚝 흘리는 채로 다시 혼자서 옥상까지 이렇게 팔로 기어 올라가서 또 한 번 뛰어내린 거야. 그래서 부검 결과에서도 1차 충격 이후에 두 번째 충격으로 인한 사망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도대체 얼마나 죽고 싶었으면 건물에서 뛰어내렸을 때 온몸에 뼈가 부서져 있었을 텐데 그렇게 팔로 기어 올라가서라도 죽고 싶었던 걸까요? 도대체 왜?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이분이 이제 일본은 이제 거의 페어로 같이 그런 개그 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다운타운이라든지 뭐 이런 유명하신 분들도 다 이렇게 그 페어가 있잖아. 파트너가 있잖아. 그래서 이분도 오늘 자신의 파트너인 이분의 이야기를 해줄 거야. 이분의 성함은 다테라는 분이고요. 그의 파트너는요, 토미자와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파트너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 파트너 토미자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그 녀석 좀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그게 딱히 토미자와한테 뭐 영감이 있다던가 뭔가 그런 걸 느끼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런 홀령들이 얘한테 곧잘 장난을 걸어오는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 토미자와가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떤 차를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차 문을 안에서 잠그는 잠금 스위치가 따글따글 하면서 저절로 막 잠겼다가 다시 올려졌다가 잠겼다가 다시 올려졌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고요. 자기가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커피를 옆에 두고 있었대요. 근데 그 잔에 티스푼도 같이 담겨 있었는데 게임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카랑카랑 하면서 이 티스푼이 찻잔을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2바퀴 정도를. 그런데 그 자리에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싶어서 토미자와를 봤더니 토미자와가 하는 말이 홀령이 저어주고 있는 모양이지 하면서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야 이 녀석 좀 이상한 애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토미자와하고 되게 싸구려 다세대 주택에서 한 9년 정도를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너무 추웠어요. 물론 돈도 없고 뭐 어떻게 뭐 살 돈도 없어가지고 커튼 같은 걸 치지 않았던 것도 뭐 추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겠지만 그런데 하고 불면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코미디언 멤버 몇 명이 집에 놀러 왔을 때였는데 그때도 그 친구들도 너무 춥다고 난리였어요. 아니 그래도 집 안인데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더니 그 친구들이 야, 이 방에 귀신이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아우 씨, 이상할 정도로 추운데 오히려 바깥보다 더 춥지 않아? 라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고요. 저랑 토미자와는 아니라고 했죠. 없어. 야, 나랑 토미자와도 여기서 꽤 오래 살았어. 없어. 귀신 같은 거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너방에서 토미자와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메시지가 왔다고. 띵. 그래서 저는 그냥 메시지 왔나 보네 라고 생각했고 토미자와도 그냥 그 방으로 가서 메시지를 확인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 토미자와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왜? 뭐라고 하는데? 하면서 저도 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는 있어 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 동료들한테 야 이거 좀 봐
우리가 귀신 있네 없네 해서 내가 없다 그랬는데 이 메시지에 있어 라고만 왔어. 그래서 누구한테 온 건가 봤더니 이 토미자와의 친구한테 온 거야. 그래서 뭐야, 그러고 친구한테 답장을 바로 했대. 야, 무슨 소리야, 있냐니.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답장이 뭐라고 왔는 줄 알아? 너한테 없어 라는 메시지가 왔길래 나는 그냥 있어 라고 보낸 건데? 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토미자와의 발신 기록을 봤어.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발신 기록에는 이 토미자와가 자기 친구한테 보낸 발신 기록이 없었어. 그리고 그 핸드폰도 원래부터 다른 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 토미자와가 핸드폰을 가지고 메시지 보낼 시간도 없었던 거야. 왜냐면 그 자리에 여러 명의 같은 코미디언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소름. 귀신 없어. 아이, 귀신 없다니까. 있어? 나 여기 있어. 이 이야기도 좀 무서운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더 무서워요. 자, 여러분,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소름 끼치게 들으실 수 있어요. 자, 이분은요, 일본의 그 연예인인 카츠라 킨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교토의 한 마을에 내 선배랑 같이 한 잔을 마시러 술집에 갔단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그곳에서 일하던 2명의 여자와 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을 먹다가 보니까 그 여자의 집으로 가게 됐죠. 뭐 초대를 받아서 먹다가 하룻밤 그 여자 집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사실 그 뒤로도 오사카에서 넷이 만나서 놀다가 호텔에 가기도 하고 그 여자 집에 가기도 하고 뭐 가끔 그렇게 어울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뒤쯤 방송국에 경찰이 날 찾아왔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이 여성 알고 계십니까? 사진을 보는데 나랑 같이 놀았던 그 여자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을 찾아온 적 있습니까? 아니요, 특별히 연락은 안 했는데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경찰분의 이야기가 사실 그 여자 가게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기가 힘들게 되자 지랑 같이 일하던 남자랑 같이 그 손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저희가 그 여자 방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그 여자 방에 가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분이 딱 그 시기에 그녀의 방 천정 아래 선반에다가 시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주 중이라서 혹시나 돈을 빌리러 연락을 해올지 모르니 연락이 오면 저희에게 꼭 연락 주십시오. 라고 한 거야. 그 뒤에 여자랑 여자의 공범도 잡히긴 잡혔대.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남자 손님의 목을 졸라서 살해했고 범행 장소, 그 자기가 돈 빌린 남자를 죽인 장소도 그 여자 집이었던 거야. 이 남자랑 둘이 같이 밤을 함께 보냈던. 그리고 이 남자랑 그 여자랑 같이 그 방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 둘이 아닌 한 사람이 더 있었죠.
그래서 이 제목이 뭔 줄 알아?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랑 그 시체와 함께 무엇을 한 걸까요? 끔찍쌈빵하네요. 자, 이 이야기는요, 일본 연예인 요시라는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개그맨 동료 5명 정도가 집에 모여서 한잔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모이기로 한 동료의 집은 유명한 상점가 한 골목 뒤편에 있는 허름한 공동주택이었어요. 근데 이 사진인 것 같아.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그 사진에는 이미지 사진입니다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는 이미지입니다라는 글이 없어. 근데 진짜로 여기 이 집인 것 같아. 그래서 1층에는 공동 현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굉장히 지저분한 공용 화장실이 하나 있었어요. 동료의 방은 1층의 가장 안쪽이었는데 습기가 아주 상당한 한 2평 조금 넘는 크기의 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뭐 다들 돈도 없었고 그냥 모이는 거에 의의를 두자라고 해서 다들 즐겁게 모여서 파티를 시작했죠. 뭐 술자리는 아침까지 이어졌고 자기 전에 화장실에 조금 가고 싶었던 저는 방을 나와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관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에는 노란색 파카를 입은 한 20살가량의 남자가 주변을 두리번 거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멍하니 보고 있다가 그 남자와 눈을 마주쳤고 그 남자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해오는 거예요. 그 전 속으로 에? 뭐지? 생각을 하면서도 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휙 돌아서는 다시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뭐야 도대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근처에 요시모토 연습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시모토가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큰 개그맨 개그우먼들 그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기획사, 그 요시모토 사무실이 굉장히 유명해, 일본에서. 그래서 그 근처에 요시모토 회사, 자기 회사 연습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후배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화장실에 들렀다가 방으로 갔죠. 그런데 바로 내 다음으로 화장실에 갔던 동료가 돌아와서는, 야, 현관 앞에 뭐 펄짝펄짝 뛰고 있는 남자애가 있는데, 눈 마주치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던데? 그래서 전 아까 그 녀석 아냐? 라고 싶어서 그냥 후배겠지 뭐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뭐야. 한참을 자고 있는데 동료가 저를 갑자기 막 깨우는 거야. 야 일어나. 야 TV 좀 봐봐. 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TV를 봤죠. TV 속 화면에는 현재 우리가 있는, 그러니까 동료의 방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길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뭐야? 라면서 화면에 자막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냐? 백주대낮 상점가에 괴한 출연, 부상자 다수.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 아줌마가 인터뷰를 하기를 아니 아까 전에 노란색 파카를 입은 청년이 괴성을 지르면서 갑자기 이 사람 저 사람 막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리포터가 나와서 말하기를 왜 사람을 찌르고 다녔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 내가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주잖아. 그래서 죽였어.
라고 말했대. 그래서 이 남자 연예인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만약에 저랑 제 동료가 그 남자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을 끝냈어. 그러면 이 남자가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일은 영원히 없었겠죠.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진짜 안 좋아하는 이야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 많기도 하고. 다음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일본에서 제 주변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거나 뭐 이런 게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약간 저희 집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분의 성함은요 후지와라라는 분이에요. 이 후지와라라는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저는 나라 출신인데요. 오사카에 와서 혼자 지내게 됐어요. 오사카의 미나미, 도쿄로 말하자면 시부야 같은 곳인데 여기에서 도보로 5분. 그런데 거기 방세가 36,000엔밖에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파트도 아니고 맨션이란 말이죠. 아주 편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처음엔 좀 찝찝하긴 했지만 살다 보니 그냥 나쁘지 않아서 편하게 지냈죠.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잡지가 갑자기 파라락 하고 펼쳐지는 거예요. 아, 기분 탓이겠지. 라면서 그날은 그냥 잤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자고 있는데 TV가 갑자기 혼자 팍 하고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내가 켰나? 아닌데?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침대머리 쪽 벽 위에 바로 뒤가 욕실인데 갑자기 하면서 샤워기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 이 집 이상해. 이 방에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얼마 뒤에 지인들이 몇 명 모여서 미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2차는 어디 갈까, 뭐 어디 갈까, 어디 가서 놀까 라고 했지만 사실 그때는 돈도 별로 없고 해서 저희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우리 집까지 왔는데 갑자기 미팅에서 만난 그 여자의 한 명이 나 이 건물 안 들어가고 싶어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었고 저도 뭔가 짚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너 혹시 그런 거 보이고 막 잘 느끼고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그럼 부탁인데 내 방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딱 한 번만 이러면서 그 여자에게 부탁을 해서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 방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모서리에 TV를 두고 있어서 TV 그 구석 사이랑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애가 갑자기 TV 뒤를 가리키면서
저기에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나 소름 끼쳤어. 그래서 제가, 뭐가 있는데? 라고 물었더니, 남자친구한테 차여서 자살한 여자가 너를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쳐다보고 있어. 라고 했대.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자살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자기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계속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야, 근데 왜 하필 저 방 모서리에 서 있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거기 TV가 있잖아. 네가 집에 있는 동안 가장 많이 쳐다보는 쪽 아니야? 그래서 그 여자가 거기 서서 너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더래. TV가 있으니까 계속 시선이 TV 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집에 있는 동안 계속 TV 쪽을 보니까 그 여자애도 이 남자가 가장 많이 쳐다보는 쪽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남자애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사해야겠다라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이제 자기 방 관리인 아줌마한테 말하러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한테 왜 저희 집에서 이상한 자꾸 사건이 일어난다. 갑자기 샤워기가 켜지고요. 갑자기 뭐 잡지가 펼쳐지지 않나? 갑자기 텔레비가 켜지지 않나? 제 아는 친구는 거기 귀신이 있대잖아요. 저 이사 갈래요. 라고 했더니 그 관리인 아줌마가 하는 말이 뭐랬는 줄 알아? 아니, 아직까지 모르고 살았어? 사실 그 여자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그쪽 방 베란다에 쾅 하고 떨어져서 죽은 거잖아. 소름. 이건 좀 무서웠다. 그러니까 여자가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는데 이 남자가 살고 있는 그 베란다로 떨어져갖고 죽은 거야. 근데 우리 집도 베란다가 이렇게 옥상이 있고 베란다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베란다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이 아줌마는 관리인이고 집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건 부동산에서 직접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주인이랑 원래 집을 빌린 사람은 이렇게 마주치지가 않아. 저도 지금 이 집에 지금 2년 정도 살고 있는데 집을 재계약을 해야 될 시즌이야, 지금이. 그런데 집주인이랑은 절대 못 만나게 해. 그래서 그 관리자가 있어. 부동산이 있어. 근데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에서 또 관리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남자 말은 이제 그 집주인이 아닌 관리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한 건 거야. 그러니까 그 관리인은 당연히 부동산에서 이 사람한테 얘기해 준 줄 안 거야.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했지만 일본은 직고북갱이라고 해가지고 사건이 있거나 어떤 사고가 난 집은 꼭 그 집을 살려는 사람한테 말을 해줘야 돼. 빌리거나.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말을 안 해주면 그건 불법이야. 근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 들었던 거야.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집이 싸니까 계약할게요 바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굳이 말할 필요 뭐가 있겠나 싶었겠지.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 몰랐어? 너 여자 투신자자 했는데 그쪽 베란다에서 쾅! 하고 떨어져서 죽었잖아. 라고 된 거야. 근데 그 죽은 여자가 계속 저 책상 모서리에서 이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지. 한이 맺혀서 못 떠나는 듯.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무서워, 사실. 왠지 내 방 구석에도 뭔가 있을 것 같고. 내 컴퓨터 앞에 여기 있거든요, 사실. 여기 앞에가 이제 비어있어. 여기 조명판이 하나 있는데, 여기 공간이 이만큼 있단 말이야. 근데 왠지 이 앞에서 내가 귀신 얘기할 때마다 어깨랑 목이 너무 아파, 사실. 그래서 혹시나 저쪽에 앞에 나를 보고 누가 이렇게 서 있을 것 같고,
무서워, 이 얘기 할 때마다. 그 소름이 진짜, 내가 여러분들 다 소름 끼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어해서 싫어하셔서 제가 웬만하면 소름 끼쳐라는 말 안 하는데, 이 이야기 할 때 진짜 여기 가르마 있죠. 여기 정중앙이 슉 쓰고 여기가 구렛나루 있는 데가 막 그르륵 거려. 이 얘기 할 때마다. 아.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또 이 사람 이야기예요. 시마다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톤네르라고 써있어요. 이건 바로 터널이라는 이야기고, 여기 써있는 이 한문은 뭐 무리라고 되는 거야. 더 이상 무리야. 약간 이런 의미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일본에는 심령 스포트라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는 진짜 알려준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터널이 바로 심령 스팟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때 아프리카 TV에서 갑자기 뭔가 뭐 같이 하자라고 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일본 그 심령 스팟 터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날 어땠는지 알죠? 실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개가 자욱해. 그 터널 앞에. 그리고 그 터널이 2개가 있었어. 저쪽에 안쪽에 하나가 있었고, 여기 바깥쪽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바깥쪽 앞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코너 같은 것도 없어. 코너 같은 것도 없는데, 거기에 사고 사망 지역이라고 있어. 다발 지역. 이렇게 써있었어. 그 간판에. 생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사고 사망 다발 지역. 터널이 있고 지금 죄다 산이에요. 일단 방송은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놨어. 막아놓은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저는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막혀있고 앞에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안개가 자욱해요. 지금 저기 먼저 오빠가 가 있는데 안개가 자욱하고, 죄송합니다. 여기 재미로 온 건 아니에요. 제발. 나 지금 가고 있어. 나 지금 저기 안쪽까지 안테나가 터지는지 봐야 되는데, 제발 용서해주세요. 스미마셍. 仕事なんでごめんなさい。私も来てこなかったんです。무서워. 지금 비도 오고 물도 오르고. 여러분, 저 봐봐요. 저거 안개예요, 안개. 깜짝이야. 갑자기 큰 새가 비크리스타. 야, 이거 밤에 죽어도 못하겠지. 안에 뭐 있어? 터널 있어? 터널 설치돼 있어. 터널 안 쓰는 터널인데? 안 쓰는 터널이래요. 할 수 있어. K자님 3명이 왔나요? 아까 2명인 걸로 하는데, 그러지 마요. 왜 그래요? 진짜 나 그러지 마요. 저기 지금 안개가 꼈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뭐 사전탐사 이제 인터넷 되네요. 됐어요. 인터넷 되네요. 확인했으면 됐죠 뭐. 비가 오니까 저 안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 비 오니까 저기 안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난대요. 저거 어떻게 가요, 여러분? 저 지금 안개예요. 내가 뭐 아이스 드라이 킨 것도 아니고. 자, 여기서도 약간 뭔가 여자가 서 있다거나 약간 뭐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 옆에 사망사고. 여러분, 봐봐요. 여기 지금 사망 다발 지역이에요. 발생했다고. 여기 교통사고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 한국어로 하면 약간 사고 다발 지역,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사망 사건이 있었다, 교통사고 사건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와, 여기 진짜 밤에 못 와. 볼래요, 여러분?
저렇게 막아놨어.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아닌데 들어가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야 여기가. 그 여기도 진짜 나 지금 몸이 부르르 떨려. 여기도 여자가 뭐 이렇게 운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근데 여기는 다행히도 걸어갈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저기 터널은 제가 안까지 못 가봤어요. 안까지 못 가봤고 갈 수도 없고 무서워서. 갈래. 나 진짜 놀래키지 마, 오빠, 진짜. 사망사고 발생. 근데 웃긴 게 여기 터널이 왜 어머, 저 뒤에 안개 낀 거 봐. 여기가 왜 사망사고 발생 지역인지 모르겠어. 봐봐, 여러분. 그냥 터널이거든요? 근데 저기 지금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저 간판 사고 발생 지역 사망사고 발생이라고 저기 적혀있거든요. 근데 그냥 스트레이트인데 왜 여기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어. 지금 비가 오니까 나중에 제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가 산이 있고 숲이거든요. 그러니까 산 전체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거야. 그리고 지금 아까 터널 앞에도 그 안개가 자욱했잖아요. 나 지금 머리가 찡해요. 사고 사망 다발 지역. 조심하라고. 근데 뭐 코너가 꺾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느슨한 코너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렇게 간판이 있는 거야. 표지판이 있는 거야. 그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 그 아마 아프리카 TV에 보시면 다시 보기 보시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그거는 그냥 그때 촬영장에 혹시 인터넷이 터지나 사전 탐색을 간 거라 가지고 그때 뭔가 밤에 촬영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장소 섭외하려고 갔던 거였거든요. 이게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인터넷이.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안개가 자욱하고 진짜 안개가 그 영화처럼 이렇게 쓱 깔려있더라니까. 안쪽 터널에 바깥쪽 터널엔 아무것도 없고 너무 무서웠어.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자, 그 식량 스포트 터널 가운데 시즈오카에 있는 한 터널이 진짜 위험하대요. 근데 제가 시즈오카 여행 갔었는데 다음에 한번 여기 터널이 있나 한번 알아봐야겠네. 그리고 사실은 이 시즈오카 터널에 담력 시험을 하러 가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대. 그런데 한 가지 룰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차로 가도 상관없는데 터널의 끝에서 끝까지 걸어서 통과를 하면 무언가 아주 무서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야. 걸어서 가면. 그래서 그 터널에 직접 가보자 라고 하면서 친구 4명, 그러니까 남자 3에 여자 1명이 출발을 한 거야. 차로 터널 앞에까지 가서 입구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야, 지금부터 여기서 걸어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 같이 안으로 들어갔대.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하는 건 왜 하지 말라는 건 꼭 하는지 모르겠어. 터널 안의 분위기가 너무나 무서웠대. 갑자기 터널에서 그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그리고 뭔가 얼룩 같은 게 많은데 그 얼룩들이 무서우니까 막 사람 얼굴로 보이는 얼룩들까지 되게 많았대. 그래서 아씨 오싹하네 하면서 걷고 있는데 같이 걸어간 여자가 갑자기 막 떨기 시작했대.
야, 나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무서워. 무섭다고. 그래서 남자애들은 좀 당황한 거야. 그래서 야, 그래도 기왕 여기까지 온 거니까 조금만 더 가보자. 응? 그래서 남자 그 친구들이 이 여자를 달래면서 들어갔대.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 여자가 점점 더 심하게 떨더니 갑자기 그 터널 한가운데쯤에서 무서워. 무섭다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러면서 그 자리에 팍 하고 주저앉아 버렸대. 그 남자들이 야 가자. 다 거의 다 왔어. 그랬더니 싫어. 난 못 가. 난 못 가. 안 가. 라면서 버틴 거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자 셋이서 야 그러면 갈갈보에서 진 사람이 얘랑 같이 여기 남고 이긴 둘만 갔다 오자 라고 했대. 그렇게 해서 갈갈보를 한 사람이 그 여자랑 남고 이 남은 두 명이서 다시 출발을 한 거야. 걸어서 터널의 끝부분까지 도착한 그 친구가 야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밖에 같이 나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둘이 하나 둘 셋 팍! 하고 한 발짝 점프하듯이 동굴 밖으로 이렇게 나간 거야. 그래서 말했지. 점프를 하고 나서 야 어때? 몰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에이 뭐야 역시 그렇지. 소문이었나 보다. 에이씨 가자. 라면서 역시 소문이었나 보다. 아무 일도 없잖아 라는 말을 나누면서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친구한테 돌아갔대. 그런데 그 기다리던 친구들의 근처까지 가가지고 야 아무것도 없어 라면서 손을 흔드는데 그 순간 그 중간에서 기다리는 친구들이 하면서 돌아오는 남자의 그 두 명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냅다 도망가기 시작했대. 그래서 이 남자 두 명이 야 니네 왜 그래 기다려 같이 가 하면서 막 따라잡았대. 그런데 그 남자 여자 한 명을 따라잡기가 힘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앞서 간 그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은 마치 자기들만 거기서 막 빠져나가려는 듯이 있는 힘껏 뛰어갖고 차에 탔대. 그래갖고 그 나머지 두 명도 간신히 따라잡아가지고 겨우겨우 차에 타가지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도망치듯이 출발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나머지 그 남자의 두 명이 열받잖아. 아니 왜 지네만 도망가 라고 해가지고 야 니네 뭐하냐? 야 우리 둘만 남겨놓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냐? 그랬대. 왜 우리만 남겨놓고 가? 그랬더니 그 여자가 울먹이면서 아니야. 그래서 그 남자가 뭐가 아닌데? 둘이 아니야. 3명이었어. 라고 하더래. 그래서 남자 두 명이 뭐? 누가 같이 있었다고? 라고 하면서 막 물어봤는데 여자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그 네 명이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말없이 차를 달렸대. 그때 주유소가 들어왔고 뭔가 분위기라도 깰 겸 그 중에 한 명이 야, 아이 뭐라도 마시자. 목도 좀 축이고 숨도 좀 돌리고 라고 해서 주유소에 차를 세웠대요. 그런데 마침 그때 나오는 점원에게 아 죄송한데 뭐 이거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 가겠다고 부탁해야지 했는데 아까 그 점원이 이 차 가까이 오면서 갑자기 하고 놀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차에 있는 4명이 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차 뒤 창문에 흙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손자국 같은 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야. 차 뒤 유리창에. 그래갖고 차에 타고 있던 친구들은 뭐야! 라고 놀랬어.
그래갖고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직접 만지긴 너무 무서우니까 그 점원한테 죄송한데 저희가 너무 무서운데 저거 좀 닦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부탁드려요 라고 부탁을 했대. 그래갖고 점원이 네 알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그 유리창에 있는 그 손자국을 이렇게 막 닦아주기 시작했대. 그런데 그 점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저 죄송한데요 이 손바닥 자국 하나가 안 지워지는데. 그 친구들이 왜 그러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좀 잘 좀 닦아봐 주세요. 라고 했고 점원이 네. 그러면서 유리를 이렇게 닦았대. 그러더니 잠시 뒤에 이 점원이 하는 말이 이 손바닥 안쪽에서 찍혔는데요? 안쪽에서 찍힌 거야. 손바닥 자국 하나가. 그래서 안 지워진 거야. 아무리 닦아도. 내가 봤을 때는 벌써 그 터널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차를 타고 가는 건 괜찮은데 걸어가면 안 된다고. 내가 봤을 땐 이 남자 2명이 벌써 그 한 명을 데리고 탄 거야. 그래서 나는 걱정되는 게 이 뒷부분이 너무 걱정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미 같이 차에 타고 왔고 붙어왔는데 그 뒤에 그 2명이 어떻게 됐을까? 혹은 그 4명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알아요 여러분? 귀신은 원래 너무너무 자기를 무서워하거나 겁이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잘 들러붙는데.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의 성함은요 에다마메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활동할 때 닉네임인 것 같아. 자, 쯔마미 에다마메라는 분인데 이 분은요 사실 실제로 영감이 굉장히 강한 분이래. 그래갖고 이분이 살면서 너무너무나도 기이한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이라는 거야. 일본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자, 이제 제가 이분에게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체험한 이야기들 중 하나인데 저는 사실 거울에 관련된 체험이 제법 많거든요. 뭐 거울을 봤더니 내 뒤에 누군가 있더라. 운전 중에 백미러를 봤더니 홀령이 보이더라 하는 뭐 이런 경험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체험들 중에서도 아주 기이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코미디 일을 하다 보면 뭐 공연이나 방송 출연 말고도 이벤트 같은 행사도 하잖아요. 니가타 현에 있는 어느 한 신칸센역이 있는데 거기서 한 택시로 40분 정도 더 들어간 곳에 한 전자제품 대기업 공장이 있거든요. 그곳에 행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날 하루는 공장을 쉬고 직원과 그 가족들을 위한 뭐 연애 이벤트, 파티 뭐 그런 행사였죠. 체육관에서 하는데 뭐 다른 유명 연예인들도 있었고 저는 그냥 MC로 초청이 받은 거예요. MC로 초청을 받은 거였어요. 하지만 장소가 장소인지라 뭐 대기실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안내해주던 젊은 남자 직원이 오늘 죄송하지만 공장이 쉬는 날이니까 공장장실이 비거든요. 혹시 거기 괜찮으실까요? 라길래 뭐 그래요 라고 안내를 받으면서 갔어요. 그런데 공장 내부가 큰 데다가 일도 안 하니까 뭔가 적막하고 음산한 느낌도 있었지만 사실 공장장실에 들어가니까 뭐 낮이라 밝기도 했고 쉬기도 괜찮았어요. 그럼 쉬고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부르세요. 바로 앞에 있을 테니까요. 라면서 그분은 방을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안에 준비되어 있던 도시락을 먹고 잠시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화장실에도 잠깐 다녀올까 싶어서 방을 나갔죠. 그랬더니 밖에 있던 직원이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어서 화장실 좀 갔다 오려고요. 라고 했더니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W.C, 그러니까 화장실이라고 쓰여있는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화장실 아니에요? 아, 맞긴 한데 더 깨끗한 화장실이 저쪽에 있어요. 안 쓰는 화장실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은 거는 같은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도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긴 했어요. 아니,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 다른 화장실을 쓰라니. 저 안 쓰는 화장실이냐고 물어봤더니 딱히 그런 것도 아니다라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멀리까지 가기도 귀찮고 해서 저는 그냥 그럼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볼게요. 작은 거니까 금방 보고 나오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W.C라고 써있는 그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 남자분은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뭔가 조금 타일도 낡아 보이고 거의 안 쓰는 화장실인 것 같았어요. 오른쪽에는 소변기가 있었고 왼쪽에는 세면대가 있었어요. 소변기보다 안쪽으로는 큰일 보는 칸이 있었고요. 분위기도 찝찝해서 얼른 보고 나가려고 가장 앞쪽에 있는 소변기에서 섰어요. 그렇게 막 이를 보기 시작하는데 제 왼쪽 옆 시선의 끝부분에 어떤 남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시야의 끝에서 살짝 보이다가 말다가 보일랑 말랑, 쉽게 말이죠. 남자는 파란 바지에 셔츠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화장실엔 저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여기 뭔가 있구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써 담담한 척 하면서 이를 봤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세면대가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보면서 거울로 슬쩍 다시 한번 봤더니 남자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탓이었나? 그래도 찝찝하니까 빨리 나가자 하는 생각에 재빨리 손을 씻으면서 앞에 있는 거울을 무심결에 봤는데 아까 그 자리에 남자가 뒤돌아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 그런데 이 남자가 보고서 으악! 놀랐을 거 아니야. 그래서 허둥지둥 대가서 물을 멈추고 화장실을 막 나가려고 했는데 그 나가는 도중에 이 남자가 점점 이렇게 서서히 뒷모습에서 자기를 쳐다보려고 점점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거울로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이 남자가 무서워서 으악 놀라고 막 허둥지둥 대면서 막 밖에 막 뛰쳐나온 거지. 그래서 얼굴이 제가 사파랗게 질려있으니까 그 밖에서 기다리던 남자가 왜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화장실에 나 말고 다른 사람 들어간 사람 없죠? 라고 했더니 그 점원이 없죠 당연히. 거짓말 아니죠? 왜 그래요? 오늘 공장도 안 하고 제가 앞에 계속 서 있었고 그리고 에다마메상 말고 밖에 또 누가 있어요? 안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원은 예? 무슨 말이에요? 있긴 누가 있다 그래요?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봐봐요. 안쪽에 소변기 가장 안쪽에 거기 앞에 그러니까 직원도 긴장을 했는지 조심스럽게 이렇게 문을 끼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에이 뭐예요? 없잖아요. 에이 장난치신다 진짜. 거울로 봐요. 거울 들여다봐요. 세면대 앞에 붙어있는 거. 그 거울로 보면 보인다니까? 하고 다시 그 남자를 억지로 이렇게 밀어넣었대. 화장실 안으로. 그런데 갑자기 2, 3초 뒤에 그 남자가 들어갔다가 그래서 지금 막 뛰쳐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 남자도 애다하면서도 거 봐요. 있죠 라고 했더니 그 점원이 나오더니 뭐랬는지 알아? 애다마메상
거울이 어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담하면상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면기 앞에 거울 있었잖아. 거울 있잖아, 거울.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서로 당황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둘이 같이 화장실 문을 딱 열어봤는데 글쎄 세면대 벽에 거울이 붙어있던 자국은 이렇게 내 모퉁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진짜 거울이 없었대. 그래서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근데 그게 참 이상해요. 나는 진짜 거울로 그 남자를 봤단 말이야. 라고 한 거지. 사실 저도 거울을 되게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거울에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 거울을 너무 자주 보면 뭔가 얼굴에 미를 뺏긴다. 이런 말도 있고 영혼을 뺏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되게 거울에 관련된 소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 사실은. 그 잘 때 전신 거울이나 잘 때 자기 모습이 항상 비치는 거울은 절대 좋지 않다고도 나와. 근데 이거는 풍수지리설에도 그런 게 있대. 절대 거울이 자기를 자주 비치는 곳에 두면은 안 좋대, 사람한테. 기 뺏긴다나? 그래서 뭐 저도 거울이 제 방에 전신 거울이 있긴 한데 그 거울로 제가 비치지는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딱 앞에 서야만 비치고 내가 침대에 누웠을 때는 절대 그 거울이 저를 비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저도 거울을 절대 방에 안 놓고 화장대 거울이 저는 꼭 이렇게 내려놔요. 이렇게 올려놓지 않고 꼭 내려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보는 거울이 진짜 내 얼굴이 맞나? 라는 생각도 들어.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밤늦게 샤워하거나 머리 감을 때 뭔가 싸해지는 느낌. 근데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니래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약간 그 샤워실이 있고 문이 하나 더 있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면대가 따로 이렇게 바깥에 있단 말이야. 일본 집이다 보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거울이 하나 있거든. 근데 그 거울을 내가 계속 이렇게 쳐다봐. 너무 무서워서. 혹시 그 거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내 모습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있진 않을까. 혹시 그 거울에서 뭔가 팔이 나오진 않을까. 너무 무서워서 사실 거울을 잘 안 보려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혼자 있어? 혼자야? 조금만 기다려. 찾아갈게.